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부 거스모폴 트윈프리아입니다. 모두 2021년 잘 시작하셨나요? 저는 사실 연말 연초에 너무 잘 먹어서 5kg가 쪘답니다. 괜찮아, 다시 빼면 되니까. 저는 오늘 되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와가지고 화장을 딱 지우려고 하는데 뭔가 화장을 지우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콘텐츠를 촬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그리고 화장을 지우면서 이렇게 치팅도 조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좀 먹으면서 썰도 풀고 그리고 화장도 지우면서 잘 준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오늘 풀게 될 썰은 그 15kg 감량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제가 살을 빼도록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해준 그 패션쇼 당일의 썰이에요. 정말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너무 초코가 땡기더라고요. 2019년 가을이었죠. 이제 입사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고 정신이 너무 없잖아요, 신입사원들은. 그래서 맨날 그냥 배민시켜서 먹고 자고 누워서 인스타 눈팅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다 잘 살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여느 날 같이 그냥 누워서 인스타그램 하는데 이제는 그냥 남들의 근황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들의 근황을 보면 우울해지고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에뛰드 뷰티즘 클럽도 했고 또 주위에 예쁜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피드가 엄청 화려하거든요. 친구들 막 갈수록 너무 예뻐지고 막 발전하고 승승장구하는데 저는 그냥 맨날 재미없게 회사 다니고 마치면 폭식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도 그냥 이렇게 살겠구나. 바뀌는 게 한 개도 없겠구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굳이 취업을 윗지방으로 했는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방러들은 공감을 진짜 많이 할 건데 지방에는 문화생활이라든지 무슨 어떤 기회가 진짜 없거든요. 뭘 하려면 무조건 다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그런 기회를 잡고 싶어서 서울에 너무 오고 싶었는데 지금은 서울에 30분 거리에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막 좀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인스타를 켜가지고 서칭을 막 했어요. 내가 좀 할 수 있는 활동들. 제가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사진관에서 그 패션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America's Next Top Model이랑 Project Runway 이런 버라이티 쇼를 끼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진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일반인 모델을 구하는데 5에서 77 사이즈의 모델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77 사이즈는 나는 들어가겠지 싶어서 그냥 신청했어요. 다음날 바로 면접을 받고 면접 분위기는 되게 좋았고요. 작가님이 되게 막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괜찮다. 다 일반인 모델이고 프로모델이 뭐 한 명 정도 있다. 우리끼리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 그래서 마음이 좀 놓여졌어요. 근데 며칠 뒤에 리허설을 하러 가는데 진짜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 빼고 모델 4명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인이긴 일반인인데 다 모델 준비생, 준 프로 모델인 거예요. 제가 그때 75kg였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다 39kg 막 이렇대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 반인 거예요. 2분의 1. 근데 키는 나보다 더 커. 제가 제일 작았어요. 제 키가 167인데. 그리고 나중에 피팅할 때 들어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33 반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살면서 처음 들어본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그 후로 리허설을 한 3번 정도 더 했는데 그 할 때마다 앞에 이제 큰 거울 붙어 있는 그런 장소에서 리허설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주위 모델들 보고 좀 이제 많이 배우라고 이제 작가님이 저를 연습할 때마다 정중앙에 저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정중앙에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양옆으로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날씬이들 사이에 뚱뚱이 하나 있는 게 진짜, 근데 그것도 거울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든데 막 양 사이드에 막 마르고 예쁜 애들 다 있으니까 진짜 정말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힐도 잘 신는 것도 아니고 걷지도 못하고 워킹도 이상한데도 몸매도 막 이러니까 막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쇼에 아무래도 모델은 이제 옷을 팔리게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뭐 사람들이 환불할 것 같은 핏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허설 내내 좀 위축되고 자신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킹도 더 이상해지고 거기 모델 동생들이랑도 좀 친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쇼 당일이 됐고 쇼를 하기 전에 이제 모델별로 제일 베스트 이제 드레스를 이제 배분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하고 메인 모델들한테 이제 드레스를 입혀보고 이제 진짜 넉넉히 봤어요. 그냥 진짜 깡마르니까 핏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제 차례가 와가지고 이제 제 드레스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는 드레스 중에서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메인 모델들의 옷 중에서 이제 밴딩 고무줄 소재로 돼 있는 거를 저한테 양보를 해줬어요. 메인 모델들이. 그러니까 또 민폐인 거예요. 이제 좀 드레스를 다 배분하고 쇼... 아, 쉣. 이렇게 배분하고 실제 쇼 때는 이제 액세서리까지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이렇게 좀 대보고 이제 워킹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쇼는 되게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한 관객은 한 25명 정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스트로는 이제 쇼핑몰 사장님 그리고 액세서리 샵 사장님 그리고 이제 또 고용된 사진 작가님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패션쇼 백스테이지 봉사활동을 몇 번 했었는데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그냥 모델들은 이제 워킹하고 들어와서 백스테이지에 발 들여놓는 순간부터 뛰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첫 착장 입고 액세서리 딱 장착하고 이제 쇼가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5명 중에 3번째로 워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번째니까 첫 번째 무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막 엄청 바쁜 걸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막 1~2명이 붙어서 한복도 도와주고 이거 액세서리 하나하나도 막 뭐가 왔는지 그 짧은 시간에 막 다 대보고 막 머리도 손질해주고 막 이렇게 막 케어하고 막 뭔가 베스트 이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바쁜 순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은 나도 진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차례가 됐어요. 내 차례가 됐는데 그래서 워킹을 어떻게 하고 들어와서 백스테이지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 바쁜 백스테이지에서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 나 혼자 시간이 멈춘 느낌? 그러니까 나도 환복을 해야 되고 나도 액세서리를 바꿔야 되고 하는데 그냥 나한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그냥 진짜 버리는 카드 느낌? 뭐 이해는 해요. 패션이니까. 패션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라고 장윤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더 옷을 더 돋보이고 더 팔아줄 것 같은 그 모델들한테 더 집중을 돼야 되는 건 나도 너무 아는데 그래서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환복하고 액세서리는 그냥 뭐 바꾸지 않고 그냥 처음에 했던 거 그대로 그냥 하고 나갔죠. 옷이 총 저는 3벌이었는데 첫 번째 환복할 때도 그렇고 두 번째 환복할 때도 그냥 똑같았어요. 그냥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 저는 이거 액세서리나 뭐 모자 이런 거 안 바꿔도 될까요? 하니까 이렇게 막 다른 모델 해주시다가 딱 보면 괜찮아요 하고 그냥 이제 바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네 하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딱 준비하고 이제 없는 사람 취급 받는 게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굴욕 사건이 뭐였냐면 이제 런웨이 워킹을 할 때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내가 딱 커튼을 걷고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나랑 딱 마주보는 이 저쪽 복도 끝에 전문 아까 사진사분 계신다 했잖아요. 그 사진사분이 대포 카메라 들고 이렇게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촬영을 계속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그 복도를 한번 돌고 들어오고 두 번째로 이제 돌고 들어오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드레스를 입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커튼을 탁 걷고 나왔어요. 탁 걷고 나왔는데 작가님이 이러고 있다가 이러면서 그냥 카메라를 내려서 사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작가님 바로 앞에까지 가가지고 포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작가님 바로 코앞에서 포징하면 이렇게 생방시에 토르소 샷을 찍어주시는데 제가 작가님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작가님은 계속 이렇게 카메라를 그냥 계속
직전 모델 사진을 확인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 여기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때 되게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냥 그때 심지어 저랑 친한 언니까지 그 쇼에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저를 정말 아끼는 언니예요. 지원이 너는 너무 예쁘고 진짜 내가 만약에 딸을 낳는다면 정말 너처럼 키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는 그런 언니인데 나도 그런 언니 앞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막 너무 대놓고 개무시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막 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언니를 보려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뭐 쇼는 그렇게 끝이 났고 진짜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물론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되지만 그냥 살면서 이렇게 대놓고 개무시를 당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기껏 용기 내서 이제 그 도전한 활동인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하니까 그냥 진짜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살이 찌니까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런 업계에서 이렇게 완전 찬밥 신세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유튜브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좀 뭐 뷰티 모델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괜찮았는데 제 살이 쪘을 때 너무 현실이 냉혹한 거예요. 이쪽 업계에서는. 저는 뭐 뷰티 쪽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냥 카메라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이런 활동 계속 하고 싶은데 이런 활동을 계속 하려면은 그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외모를 이제 가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고 저는 애초에 좀 무대 체질이기도 하고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좀 대중 앞에 서는 일을 늘 하고 싶었다 해야 되나? 앞으로는 이런 활동들을 조금 더 자신 있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여튼 뭐 이렇게 제 런웨이 굴력서를 들려드렸는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건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안 쪽팔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그냥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야심한 밤에 뭔가 라이브 방송 켜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저 라이브 키면 들어와 주실 건가요, 여러분? 여튼 오늘의 결론은 나는 헬스, 뷰티, 패션 쪽에 몸을 담고 싶고 그리고 그런 쪽에 몸을 계속 담으려면은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천천히 갖고 나가겠다입니다. 저 생각보다 되게 야망이 좀 큰 여자라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뭔가 퇴사원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진 않아요. 세상에는 재미있고 도전해볼 것들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거는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미래에 어떤 활동들을 더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이 정말 시트콤이거든요.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 기회들 이런 게 저한테 정말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썰들 그리고 그런 작은 발전 하나하나 제가 채널로 공유를 할 테니 저희 성장기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세수를 하고 이제 자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